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은 원숭이 두창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숭이 두창은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 것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5월 23일에 게재된 기사. 제가 주요 내용 읽어드릴 건데요. 다 보시고 나면 그리 심각한 병 아니네 동의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박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몽키팍스래, 그 무서운 병, 원숭이 미워. 많은 분들이 원숭이로부터 비롯된 병이다. 그래서 원숭이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 원숭이들이 사는 아프리카 지방 여행 안 가면 되잖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병은 원숭이 잘못이 아닙니다. 본 내용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를 인용해서 원숭이들을 위한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원숭이 두, 즉 몽키팍스, 이 말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에게 수두와 유사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잘못된 명칭입니다. 원숭이 두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며 원숭이가 이 질병의 주요 보균자도 아닙니다. 수두와 유사한 질병은 Pox-like disease, Pox-like, 수두와 비슷한 유사한 질병이다 이거예요. 처음 원숭이 얼굴 몸통에서 발견된 수두를 보고 그 연구원이 원숭이에게 수두가 생겼네, 그래서 줄여서 몽키팍스라고 했는데,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그 병은 명칭만 같을 뿐 원인 바이러스가 달라요. 관련 용어 팍스 디지즈, 수두질병, 치킨팍스, 대상포진, 스몰팍스, 천연두, 그리고 몽키팍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몽키팍스. 명칭만 1958년에 원숭이 몸에서 발견된 수두를 보고 이름 지었던 것, 그 이름만 같아. 원숭이도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원숭이가 이 질병의 주요 보균자도 아니다. 그러면 이 원인 바이러스는 그렇습니다. 오스터팍스 바이러스 속, 그 바이러스에 속한 베리올라 바이러스, 괄호 열고 스몰팍스 바이러스, 즉 천연두 바이러스와 유사한 거의 일치하는 바이러스이지 1958년에 발견된 원숭이 수두, 그것과는 다른 병이다. 그리고 원숭이는 스몰팍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보균자도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이처지의 최근 기사를 인용합니다. 5월 20일자 네이처지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상약 또 다른 수수께끼는 왜 거의 모든 사례 클러스터에 20세에서 50세 남성이 포함되는지, 그중 많은 수가 남성과 남성의 성관계를 갖는 남성인지입니다. 원숭이 2는 성병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행위는 확실히 밀접한 접촉을 구성한다고 라이모이는 말합니다. 맥킨타이어는 이 예상치 못한 전파 패턴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바이러스가 우연히 남성 대 남성 커뮤니티에 도입되었고 그곳에서 계속 순환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몇 주가 걸리고 엄격한 접촉 추적이 필요한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발병의 기원과 감염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병의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원숭이 아무런 잘못 없어요. 그런데 또 오해하실라. 성소수자들한테서 이 병이 나온 거라고? 우연이래요. 우연. 그 원숭이 두창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우연히도 MSM 커뮤니티에 도입되었고
그곳에서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었다. 그들도 책임 없어요. 2022년 5월 23일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 천연두를 없애는 것이 원숭이 수두의 위험을 촉발시킨 이유. 이게 제목이에요. 40여 년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를 박멸한 것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최소 30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사망, 실명 및 기형을 근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다른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글로벌 백신 프로그램의 종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1970년대 이후 증가하는 빈도로 아프리카에서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동물 숙주에서 흘러나온 원숭이 두가 포함됩니다. 아닌데? 아까는 원숭이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 이 말은요, 원숭이 두라고 명명된 이 병의 숙주가 원숭이가 아니고 어떤 동물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쥐, 박쥐 등등의 설치류예요. 원숭이가 아니고 영장류가 아니고. 보다 최근에 원숭이 두는 유럽과 북미에서 발병을 촉발했고 이스라엘과 호주에 도달하여 한 국가에서 출현하는 감염원이 얼마나 쉽게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원숭이 수두란 무엇입니까? 원숭이 두라고 명명된 이 병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에게 수두와 유사한, 즉 폭스라이크 디지즈, 아까 읽어드린 것, 그 질병이 발병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잘못된 명칭입니다. 원숭이는 그것에 취약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근원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천연두의 원인인 바리올라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어서팍스 바이러스 속에 속합니다. 천연두 백신에 사용되는 백시니아 바이러스 및 우드 바이러스, 원숭이 두는 천연두보다 전염성이 적고 증상이 경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천연두 환자의 약 30%가 사망했으며 최근 원숭이 수두라고 명명된 이 병의 치사율은 약 3에서 6%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CDC에 들어가서 찾아온 그림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임상적 특성 천연두 몽키팍스, 잠복기일 7일에서 19일 천연두, 몽키팍스 5에서 17일. 발열이 있는가 없는가? 천연두 발열이 있다. 몽키팍스 발열이 있다. 몸이 피로하고 불쾌감, 천연두 있다. 몽키팍스 있다. 두통, 천연두는 두통이 없다. 몽키팍스는 두통이 있다. 림프절 병증, 천연두는 림프절 병증이 없다. 몽키팍스는 림프절 병증이 주 증상 중에 하나다. 원숭이 두는 무엇을 합니까? 보통 1, 2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근육통, 피로 및 기타 독감 유사 증상으로 질병이 시작됩니다. 천연두와 달리 원숭이 두라고 명명된 이 병은 림프절의 부종을 유발합니다. 열이 발생한 후 며칠 이내에 환자는 발진이 나타나며 종종 얼굴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집니다. 병변은 딱지를 형성하는 액체 함유 농포로 자랍니다. 눈에 병변이 생기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2주 내지 4주 동안 지속합니다. 이 병에 노출된 사람은 증상이 시작될 때부터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전염성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일부 환자는 생식기 병변이 있고 발진은 매독,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대상포진 및 기타 일반적인 감염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어디에서 왔나요? 설치류가 전염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원숭이 두창 질병의 저장 숙주 또는 주요 매개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미워! 아니라니까. 원숭이 너무 나무라면 안 된다니까. 걔네들은 억울하다니까.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9살 소년에게서 인간에게서 처음 진단된 병이 지금 현재의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인간 사례는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03년에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첫 발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가나라는 나라,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텍사스로 수입된 설치류 동물과 관련되어 애완용 프레리 더그를 감염시켰습니다. 그 발병에서 수십 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프레리 더그는 더그라고 해서 개 아니고요. 다람쥐예요, 다람쥐. 그러니까 설치류를 아프리카 지방에서 수입했는데 텍사스의 어느 곳에서 그만 동족과 유사한 다람쥐에게 그 병을 옮겼다. 그 이후로 수십 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 원숭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전달되나요? 동물, 사람 또는 오염된 물체의 바이러스와의 접촉이 주요 경로입니다. 바이러스는 손상된 피부, 호흡기 또는 눈, 코 또는 입의 점막을 통해 몸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는 주로 큰 호흡기 비말, 이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기 접촉이 되는 아주 미세 비말,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프렌치 키스 할 때에 교환되는 타액, 그 정도의 큰 비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잭이나 병변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또는 오염된 의복이나 린넨, 여기 린넨, 침대보, 그런데 그 린넨이 오염됐어. 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웠던 자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염된 의복이나 린넨과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 중에도 전염될 수 있으며 최근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많은 사례가 성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소독제로 이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원숭이2라고 명명된 이 병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풍토병이거나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가 인구의 20, 30% 이상이 에이즈 감염자인 거 아시죠? 그곳에서는 에이즈가 풍토병이 되고 말았어요. 이 병 역시 그러하다. 그 지역에 사는 인간들에게 빈번한 풍토병 중 하나다. 대륙 외부에서 발병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2017년 이후로 적어도 8건의 알려진 전파 사례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5월에 유럽과 북미에서 보고된 발병 사례는 이번 달에 보고된 발병 사례는 주목할 만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즉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이었다. 그것으로 주로 전파되었다. 원숭이가 아니고, 또 아프리카 지방을 다녀온 이후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원숭이 고기를 먹었다거나 원숭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병의 특이한 점, 일반적으로 원숭이 둘을 보고하지 않는 여러 국가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연쇄 전파가 있었습니다. 사례는 질병이 풍토병인 장소로의 최근 여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며 상당한 수의 무증상 감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 수두는 전염병 위협입니까? 사람 간 전파는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더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유전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원숭이 수두라고 명명된 이 병은 빠른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바이러스이며 매년 수천 건의 감염이 발생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콩고는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추정하기를 어떤 세력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생물 무기로 썼을 수도 있다. 생물학적 무기로 천연두를 퍼뜨렸을 수가 있다. 그런데
추적 조사를 해보았는데 돌연변이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합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질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며 대부분의 환자는 몇 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CDC는 원숭이도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천연두 백신 항바이러스제 백시니아 면역 글로벌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헬스 시큐리티 에이전시에 따르면 천연두 예방 접종은 노출 전과 노출 후 모두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원숭이 두 예방에 85%나 효과적입니다. 여기에는 원숭이두 발병을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로 시더포비르와 데코비리멧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데코비리멧은 동물 및 인간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2년 유럽 원숭이 수두에 대한 승인을 받았지만 WHO에 따르면 아직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에 복제되지 않는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최신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원숭이 수두 예방을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천연두 백신. 감염을 예방하는 주요 방법은 원숭이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음압실에 격리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두에 대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원숭이 수두는 환자 병변의 딱지나 면봉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바이러스 DNA를 검출하기 위한 종합 효소 연쇄 반응, 즉 PCR 검사를 사용하여 진단됩니다. 미국에서는 주 보건부와 CDC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 두창을 특집으로 토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위치료는 서위치료대로 받으면서 삼침 쓰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보다 빨리 덜 고통스럽게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특집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WHO에서 빌려온 거예요. 징후 및 증상, 원숭이 수두의 잠복기, 감염에서 증상 시작까지의 간격. 그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6일에서 13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일에서 21일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감염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 심한 두통, 림프절 병증, 림프절의 부종, 요통, 근육통, 심한 무력증, 에너지 부족,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침습 기간이 0에서 5일 동안 지속. 림프절 병증은 처음에는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질병, 괄호 열고, 수두, 홍역, 천연두, 괄호 닫고, 그것들과 비교하여 원숭이 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즉, 아까 CDC에서 그림 빌려온 것처럼 천연두는 림프절 병증이 없어요. 두통이 없어요. 발열은 있어도 천연두는 두통 없어. 심한 근육통?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날 원숭이 두창은 림프절 부종과 두통, 심한 근육통이 있다. 그러므로 대장정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열, 심한 두통, 림프절 병증, 요통, 근육통, 심한 무력증, 하구와 모태 부족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그렇습니다. 삼도인 침구유기를 다 나와 있던 거야. 두 번째, 피부 발진은 일반적으로 열이 발생한 후 하루에서 3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발진은 몸통보다는 얼굴과 사지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 95%의 경우, 손바닥과 발바닥 75%의 경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각막뿐만 아니라 구강점막에도 70%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생식기에서 30%, 결막에서 20% 정도 발진, 수포, 수두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발진은 반점, 바닥이 평평한 병변에서 구진, 약간 융기된 단단한 병변, 그리고 수포, 투명한 액체로 채워진 병변, 농포, 노란색 고름으로 채워진 병변, 건조되어 떨어지는 딱지로 차례로 진행됩니다.
구진의 수는 몇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다양합니다. 심한 경우 피부의 큰 부분이 벗겨질 때까지 병변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이 수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대장정격증, 심포정격증이 구비된 증상들이에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수두가 몇 개에서 수천 개까지, 수천 개까지 나올 수 있고,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증상이거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증을 다스리면 객증은 저절로 없어져요. 주증은 림프절 부종과 수포예요. 발열, 오한, 객증이에요. 그러니까 주증만 다스리면 돼요. 말씀드렸듯 결론부터 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 심각하게 걱정할 병 아니다. 다시 확인사살. 이 병은요, 건강한 면역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은 절대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쪽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저는 성소수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건 제 맘이에요. 그런데 성소수자들의 어떠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 병이 생길 수도 있다. 5월 2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본 시간. 그렇죠? 무서운 병 아니에요. 먼저 평소에 면역관리 충실히 하세요. 면역관리. 건강한 몸 상태 계속 유지하시면 무증상으로 왔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원숭이 두창 특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